네, NWN 내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정상이 만났던 12시간 동안 전 세계의 눈과 귀는 판문점에 집중이 됐는데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끝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며 3일 현재 약 60%의 작업 진도를 보이며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철거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을 금주 내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당국의 한 소식통은 지난 1일 오전부터 전 전선에 걸쳐 시작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 작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됐다면서 앞으로 하루 이틀 뒤면 철거 작업이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것일까요? 대북 확성기 철거까지 온 국민의 통일의 염원이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폭행, 밀수 의혹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퇴진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승무원과 정비인력 등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일반 노동조합은 이일 아침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양호 일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SNS에서 구성된 대한항공 직원연대도 4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조양호 일가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새 노동조합도 각각 오는 8일과 10일 총수일가 갑질 규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들은 집회를 통해 선언문을 발표하고 물러나라 조씨 일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너 일가 퇴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집회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모자나 마스크, 그리고 선글라스 등을 권했습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쌍림동 CJ 제일제당센터에서 젤코 라이너 크로아티아 국회 부의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손 회장은 라이너 부의장을 만나 양국 간 기업 투자 유치 및 경제 협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라이너 부의장은 CJ그룹의 해외 시장 개척 상황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손 회장은 라이너 부의장에게 CJ그룹은 크로아티아에 1999년 바이오 아미노산 수출을 시작으로 극장 특화관 사업인 4DX도 진출해 있다며 추가적인 사업 진출 기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부터 14년 방영된 TVN 배낭여행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 촬영지인 크로아티아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으며 지난해 한국 관광객이 50만 명에 달해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국가인데요. 양국의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크로아티아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에서 새벽 시간 일어난 택시 승차 시비로 집단 폭행을 당한 30대가 실명 위기에 빠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살 박 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일행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새벽 5시쯤 광산구 수원동 한 도로에서 택시 승차를 두고 시비를 벌이다 33살 정 씨를 집단 폭행해 눈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정 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눈뼈가 조각나 심각한 실명 위기가 놓인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정 씨는 박 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친구를 말리려고 뒤늦게 나섰다가 집단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현재 3일 오전 11시 45분 기준으로 관련된 국민청원의 인원이 97,615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군복무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 기간 단축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무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2020년 11월 입대부터 복무 기간 18개월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까지 18개월로 적용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실시됩니다. 복무 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남은 복무 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 일자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또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과 공군 병사의 복무 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1960년 관광호라는 이름으로 2018년까지 수많은 승객들을 실어 나른 새마을호가 지난달 30일 밤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퇴장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구형 새마을호는 지난달 30일 밤 오후 7시 25분 전북 익산역을 출발해 용산역에 오후 11시 11분 도착하는 1160편 장안선 열차를 마지막으로 운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운행된 새마을호 티켓은 전좌석 매진됐고 새마을호의 운행 중단에 대해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970년부터 80년대 최고급 특급 열차로 통했던 새마을호는 6시간 걸리던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4시간 10분으로 줄였고 고급 식당 칸에 호화로운 객실과 풍요로운 산업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노후화로 운행을 중단하는 새마을호의 빈자리는 3세대 새마을호인 ITX 새마을호가 채울 예정입니다. 네,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용으로 장난감과 아동복 많이들 찾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의 어린이용품을 점검한 결과 35개 제품이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적발된 제품은 아동복이 11개, 완구가 10개, 유아복이 5개 품목입니다. 이 가운데 한 보드게임 도구는 낮 기준치를 500배 넘게 초과했습니다. 또 한 목욕놀이 세트에서는 기준치 200배 이상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어린이용 자전거 가운데는 독성이 높은 중금속인 카드뮴까지 나왔습니다.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어린이에게 주의력 결핍장애나 신경계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아동용 청바지는 기준치 이상의 염기성을 띠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경우 어린이에게 아토피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적발된 어린이 용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정보를 제품 안정성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네,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 때 월등히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206건으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38건,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17건과 비교해 5배에서 1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이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귀하는 모든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아마 전 세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요. 입사 지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취업 준비생들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긴 기다림 끝에 회사로부터 불합격했다는 문자 한 통 달랑 전해받게 되면 그 허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회사는 불합격 소식을 알리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문자 대신 택배로 회사 제품과 편지를 담아 불합격자한테 보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 것인데요. 편지에는 탈락했다는 말 대신 열심히 이력서를 써서 보내줘서 감사하다라는 말만 가득했습니다. 분명 기다렸던 결과는 아니지만 이를 받은 취중생은 회사가 보여준 뜻밖의 성의에 감동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친 취중생들을 위해 작은 배려로 감동을 안긴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카고메라는 식품회사인데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회사라면 떨어져도 저도 지원할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로 당선된 안승남 후보를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안승남 후보의 공약과 더불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6.13 지방선거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비시장 후보로 또 경선에 또 1등을 또 하셨어요. 먼저 축하드리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NW 내외방송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승남 후보님 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먼저 실물이 훨씬 흔하십니다. 제가 사진으로만 이렇게 뵀는데. 실물이 훨씬 나요? 네, 그럼요. 제가 경선을 준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함을 나눠드리면 명함에 있는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다르다 그래요. 아, 정말요? 네, 왜 그러냐면 명함에 있는 얼굴은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실물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냐면 이 명함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경기 도의원이었는데 이제 사퇴를 하고 지금 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얼굴은 이렇게 조금 좀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하신 시장 후보님들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고 경선을 제가 이제 1등으로 이제 당의 후보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얼굴이 좀 살짝 폈나 봐요. 실물에도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몇 %로 당선이 되신 거예요? 사실 퍼센테이지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하지도 않고 네. 선거는 단 한 표라도 앞서서 이기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2표 차도 이기는 거고. 근데 문제는 저와 함께 그 경선을 뛰었던 우리 시민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신 우리 권봉수 후보님,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리의 발전망을 생각하는 민경자 우리 후보님, 그 다음에 적폐청산을 이야기하셨던 신동화 후보님, 이 세 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시장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손잡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팀 우리 구리시장 후보 제가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우리 또 의원님들 보고 계시죠? 이렇게 응원에 힘입어서 또 당선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예비 시장 후보님이신 우리 안승남 후보님께서 올해로 또 18회째 맞이하고 있는 구리 유채꽃 축제. 네. 이 축제는 어떤 축제인가요? 내일부터 개최가 되는 거죠? 일단 18년이 됐다는 18회를 거치면서 우리 봄, 요 계절이 되면 유채꽃 축제가 한강 시민공원에 왕창 아름답게 피고 또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또 막 피잖아요. 네.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가 됐는데 저는 이 축제를 볼 때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와서 참 행복한 걸 느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강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유채꽃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꼭 필요한 게 놀이문화하고 술문화예요. 그쵸, 맞아요. 근데 아름다운 꽃들도 좋은데
이 노는 문화하고 술 문화가 너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유채꽃 축제 본래의 취지가 좀 약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도 유채꽃 축제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꼭 축제 공약이라고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런 유채꽃 축제가 잘 진행될 때 구리시의 상권은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구리시장으로서 돼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는 그대로 꽃축제로 진행이 되고 이 유채꽃 축제가 진행될 때 구리 시내에서는 우리 동군원과 관련된 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축제를 그 시민들과 함께 시내에서 진행을 하고 코스모스 축제가 이렇게 활짝 펴서 코스모스가 만발할 때는 또 구리 시내에서는 고구려와 관련된 축제를 진행하면서 축제가 한강시민공원으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구리시 안에서 축제가 진행되게끔 하자. 그래서 먹거리라든가 놀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구리 시내 안으로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는데 그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서 공연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그쪽 먹거리나 상권하고 연계돼가지고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상권과 연계돼서 진행이 되면은 구리 시민들한테도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랑 연결되고 상권 연결이 되면 쇼핑도 많이 하게 되고 음식점들도 맛집 찾아다니게 되고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아이디어를 갖는 게 이제 이런 게 그 경제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구리시에 꽃길이라는 아름다운 오래된 그 명칭이 붙은 꽃길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사실 말은 꽃길인데 그 꽃길의 유래가 그 결혼식장 이름이 꽃길 결혼식장이었대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을 찾아오다가 꽃길 했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아스팔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술집 유흥가들이 좀 있고 한데 이 말은 꽃길인데 사실 정서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도시농업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천연잔디 있죠. 네네네. 천연잔디를 별도로 길러요. 우리 도시농업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런 파레트 같은 데다가 천연잔디를 잘 담아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이동을 합니다. 파레트에 담긴 천연잔디를 이동해서 꽃길에다가 이제 그 축제할 때는 그 대학로처럼 차량 통일을 막고 파레트를 천연잔디를 쫙 깔아놔가지고 정말 꽃길이 잔디길이 되게 만들고 그 잔디길을 걸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놀이도 하고 난장도 벌리고 또 어떤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꽃길이 축제로 많은 분들이 모이면서 그 주변의 상권도 또 변화되는 네. 그런 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서울에는 확실히 그런 게 좀 많이 있다고 느꼈는데 네. 구리에는 그런 게 조금 발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축제가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네. 하나의 어떤 도시농업과 관련된 한쪽의 일거리와 먹거리를 연결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러면서 꽃길에서 시작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있는 그 전통시장까지 함께 하나의 흥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구리신데도 너무 전통시장하고 꽃길만 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게가 저 인창동에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수택동에 있는 분, 토평동에 있는 분 입장에서는 뭐 축제가 그 전통시장하고 왜 꽃길만 하냐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축제라는 게 이렇게 좀 대표적인 축제를 밀집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리시는 각 동마다 또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택 3동하고 수택 2동 이런 데서 이제 동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바로 그 동네의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번영회나 이런 어떤 상점에 같이 있는 분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준비하는 축제를 할 수 있게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네, 본인이라는 건 그 공동체가 뭐 수택 1동이든 뭐 인창동이든 이렇게 그 동마다 공동체가 우리 마을 동네 축제를 이렇게 준비해보자. 또 무슨 번영회에서 우리 상가 앞에 공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노래 잘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어느 시간대에 공연을 해보자. 이런 거는 직접 그 상권에 영향을 주거든요. 공동체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여기 또 읽어보면 예.
구리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말 휴일 여가 활용 수단은 TV 시청이 52.2% 압도인 반면 문화예술 참여가 1.7%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가 생활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45.9%나 이렇게 가장 큰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제적 부담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질을 많이 높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 부담 좀 덜기 위해서는 공동체들이 좀 활성화하고 상권들이 활성화되면 더 괜찮게 참여를 많이 하겠네요. 그럼 동네를 떠나면 네네. 교통비 들죠. 네, 그렇죠. 길도 막히죠. 거기 가가지고 뭐 떠나기 싫거든요. 떠나기보다는 일단 나가면 비용 지출이 많이 되는데 이 동네에서 좋은 공연 보죠. 그 다음에 또 저렴하게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 먹을 수 있죠.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즐거운 얘기하죠. 그럼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구리시 자체가 힐링의 근거지. 사람 사는 살맛이 나는 근거지가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라 시장이나 누가 해라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내고 거기에서 좋은 그 사업들은 지원을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면 또 피드백을 해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확산하고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그 시장 출마하면서 네네. 이렇게 그 공약집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 공약집이 그 제 이름을 따서 네. 안승남 그 이름을 딴 공약집인데 안을 한번 문을 띄워주세요. 시작. 저 이거 봤어요. 그래서 한번 안심해요 일자리. 승승장구 복지구리. 남녀노소 평생학습. 바로 일자리와 복지와 평생학습에 대한 이 공약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눠드릴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정당 2,000원에 지금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약집을 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공약집을 보고 안승남 시장 후보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네. 혼자 토론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여러 명들이 모여서 공약집을 보고 이런 공약에 대해서 안승남 후보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 나눠보자. 네.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게 특히 지방선거는 한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토론하고 그러면서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당선만을 위해서 비방하고 네거티브 쓰고 못 쓰고 막 흑색 선전하고 이러면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이 정치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가 시장 출마를 하면서 시장 후보들끼리 도의원 후보들끼리 시의원 후보들끼리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구리시를 위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축제 마당이 됐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18회 구리 유채꽃 축제가 곧 있으면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 또 껴있죠. 5월 4일부터 6일까지 토일 이렇게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또 안승남 후보님께서 노란색 유채꽃 옷을 또 입고 오셨네요. 그러네요. 가시죠? 축제. 당연히 가야죠. 네, 며칠 날 가시나요? 언제 올 수 있나요? 저는 매일 갈 거예요. 맨날 가나요? 네, 매일 갈 거예요. 네, 내일 가서 또 계신다고 하니까요. 시민들 가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정책과 공약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안승남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